미국에서 또다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감염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애꿎은 두통 환자나 고열 환자를 격리하는 과민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플러싱의 매도우 코로나 공원에서 제32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27대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회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에볼라로 사망한 미국 내 첫 번째 감염자를 치료했던 간호사입니다. 치료 당시 보호장비를 완벽히 입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감염된 건지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여성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은 지난 8일 에볼라로 사망한 토마스 에릭 던컨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이 간호사는 던컨의 치료를 맡아 그와 수차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간호사는 10일 오후부터 미열 증상을 보이면서 곧바로 격리 조치됐지만 11일 예비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은 후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해당 여성 간호사가 던컨 치료 과정에서는 가운과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완벽하게 갖춰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것이 전염을 유발했다면서 현재 안전규정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규정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안 지켜도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텍사스 보건당국은 현재 텍사스 건강장로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에볼라 감염 여부를 정밀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댈러스를 중심으로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에볼라는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침이나 땀, 체액과 분비물 등을 매개로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2차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의 초기 증세가 두통과 근육통이라는 이유로 애꿎은 두통 환자나 고열 환자를 에볼라 감염으로 의심하고 격리 수용하는 과민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들의 에볼라 확산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 당국은 공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의 초기 증세가 두통과 근육통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거나 고열이 있는 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격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지난 12일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이 에볼라 의심 환자 1명을 격리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는 승객 가운데 에볼라 의심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터미널에 격리시켰습니다.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구토와 고열 증상을 보이자 공항 보건 당국은 에볼라 의심 환자로 판단하고 여객기를 통째로 격리했지만 검사 결과 이 승객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과도한 대처가 아니냐는 승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미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완전한 보호장치를 한 상태로도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한 간호사가 발생하자 에볼라 확산에 대한 공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정한 에볼라 환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환자는 격리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뉴욕 플러싱의 매도우 코로나 공원에서 미 동부 추석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 찬 대잔치에는 수많은 관객이 찾아 그 어느 해보다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군들의 신명나는 농악 연주가 한 해 농사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젊은 댄서들의 격렬한 춤사위는 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무대 밖 잔디밭에서 펼쳐진 대형 붓불시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열린 미동부 추석 대잔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꾸며졌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우리 제2세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에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전통악기인 양궁으로 연주된 구슬픈 아리랑부터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씨름대회, 연날리기, 동포노래 자랑 등 고향의 정치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대 주변으론 고향의 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고국 농식품 박람회가 열려 대잔치를 찾은 사람들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한국 문화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아이들하고 모처럼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도 이런 한국적인 교육 문화도 많이 발전도 될 것 같고. We like the Korean festival just because it brings a lot of culture to us as a family, my mother, myself, and my son. And it's a great opportunity to let my son understand the culture here. So we're pretty excited about everything. 김학래의 사회로 열린 연예인 초청 공연에는 가수 이은하와 포텐, MIB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대잔치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번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한인을 비롯해 타민족 지역 주민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플러싱 지역 최대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27대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 모임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27대 회장 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에 나섰습니다.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 측 제6강 제28조를 근거해 김계봉 감사와 곽광덕 재정 담당 부회장, 이윤희 이사, 박재용 법률 담당 부회장, 헬렌 최 여성 담당 부회장, 은갑선 이사, 최재하 이사 등 총 7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선거위원 중 김계봉 감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곽광덕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에 의거해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인준 절차는 오는 20일 오후 7시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 인준이 끝나는 대로 공식 출범해 한인회장 후보 공고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인회장 후보는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와 후보 등록금 3만 달러 이상 제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한인회는 이사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이사회에서 31명의 이사 중 회비를 납부한 이사는 총 9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이사회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선관위원장 인준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장은 여지껏 말 안 하고 스스로 여러 번 회비 납부를 독촉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인회 이사회는 회비 미납 이사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현재 한국국적법은 국적 이탈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지난 10일 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복수국적 신청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우수 해외 동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령 제한 없는 복수국적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 상정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금지해왔지만 지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한인이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국적 회복 허가 절차를 거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후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복수 국적 전면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은 국민적인 거부감이 큰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에게는 복수 국적을 허용해도 병역 의무 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4일 본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가 그동안 95만 달러 가까운 선거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100달러 이하의 기부자들이 1,400명이 넘었습니다. 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0일 그동안 총 94만 1,000달러의 선거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 동안 모금한 금액은 29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100달러 혹은 그 이하 기부자가 1,414명에 달해 개민군단 후원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선거에서 개미군단은 실제 표로 연결되는 그룹이라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2분기까지 각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상황을 보면 조 후보는 전체 기부의 88.56%가 개인 기부였습니다. 이것은 상대 스캇 가렛 후보의 49.16%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등 정치력위원회의 기부는 5.26%에 그치면서 46.62%의 스캇 가렛 후보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력위원회의 기부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는 주로 민주당 정치인 및 후보들과 몇몇 기업이 전부인 반면 스캇 가렛 후보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회사, 보험회사, 물류운송회사와 은행, 전기회사 등으로부터의 선거 후원금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 측은 11월 4일 본선거 전까지 개인 후원금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14일인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리치우드 여성클럽에서 빌 브래들리 전 연방 상원의원의 주최로 후원기금 모금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4년간 신용카드로 학자금을 지불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 2.6%의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3,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제공 사이트인 크레딧카드닷컴은 전국 사립 및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 100개씩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신용카드로 냈을 때의 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학자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학교 측이 청구한 수수료는 평균 2.62%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4년간 신용카드로 사립학교에 학자금을 냈을 땐 수수료가 3,145달러, 타주에 있는 공립대학의 경우는 2,327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공립대학을 다녔다면 932달러가 수수료로 부과됐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 측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 제때 카드빚을 갚더라도 엄청난 수수료가 붙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리워드나 각종 혜택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0개 대학 중 87%가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받고 있는데 대학에서 청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대학은 커뮤니티 컬리지였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조사에 참여한 100개 대학 모두가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청구하는 대학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를 받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중 각각 90%와 69%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 있는 대학 가운데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5개 대학 중 신용카드 납부를 받는 대학은 9개였으며 이 중 6개 대학이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